네, 국내 증시는 이제 2,800 위에서의 3,000포인트를 언제 달성할 것인가가 큰 관심사입니다. 자, 오늘 코로 0.72%의 상승, 야간 선물과 EWI, ETF 모두 다 좋은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의 훈풍 예상하네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종목이 튈 것인가는 저희와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 할 텐데요. 한국투자증권 명동PB센터 김호균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S&P 500 지수가 6,000선을 탈환했잖아요. 네. 근데 JP보건에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근데 그게 5,200에서 6,000포인트로 상향. 지금이 6,000포인트인데 네. 이제서야 5,200에서 6,000포인트로 상향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좀 궁금증이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는 소셜 계정에서 또 한 번 파월을 압박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한번 6월 밴드 전망 해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 저희 회사와 이제 파트너십 맺은 골드만삭스에서도 기존에 6,100을 제시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JP모건에서도 5,200, 그러니까 올해 전망이 지금 최근에 6,000으로 크게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6,000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고민되는 상황인데요. 올해 상반기도 이제 6월만 남은 상황이고 하반기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를 좀 요약하자면 큰 낙폭과 이은 V자 반등의 상황으로 제자리에 돌아왔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하지만 경로에 있어서는 좀 높은 변동성을 유발하는 상승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변수가 뭘 거냐고 봤을 때 일단은 7월 관세 유예가 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좀 리스크가 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BBB라고 하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불러올 재정 이슈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크로 상황도 좀 복잡합니다. 10년물 금리 지난주 금요일에 5% 이상 올라온 상황이고요. 금 가격 그리고 달러 약세 등 매크로 변수도 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반대편에 있는 이제 펀더멘탈을 할 수 있는 기업 실적 그리고 하드 데이터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면서 좀 변동성 있는 상승장이 하반기에 예상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한국투자증권에서도 S&P 500 지수를 상향했는데 그 근거와 함께 조금 더 상향 모멘텀 있다라는 거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런던에서 이제 9일에 회담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히토류의 그 키를 주고 있는 중국이 약간의 양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네. 조금 화해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트럼프와 이제 머스크의 대충돌 때문에 약간 묻히긴 했는데 시진핑과의 통화가 매우 큰 이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증시가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고 오르는 상황이었고 미중 협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하려고 했냐 의문이 들었는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히토류 공급 이슈로 인해서 뭐 셧다운을 해야 되는 상황처럼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갔다는 상황이 추후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통화로 인해서 히토류 문제, 자동차 업계에 대한 히토류 문제는 해결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과는 이제 9일 런던에서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베센트 러트닉이 참석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원하는 시장 개방 이슈를 좀 다룰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급한 불을 껐기 때문에 이 관세 유예 기간까지는 비교적 무난한 협상이 예상되는 거고 여기서 갑자기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4월 2일 이제 그 해방의 날 관세부가 이후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고 4월 9일에 관세 유예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3개월 유예인데요. 지금 7월 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이 좀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이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셀인 메이가 아니라 셀인 준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6월 조정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이슈와 함께 감세 이슈도 다루는 상황인데요. 지금 머스크가 이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론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관세 유예 전까지의 그런 변화들 저희가 체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주요하게 봐야 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 머스크의 관계 앞서서도 살펴봤습니다만 그의 관계도 그렇지만 12일에 로보택시의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로보택시 인허가 지연될까? 과연 지연될까요? 아니면 뭐 무난하게 좀 잘 출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은 어떤 거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지연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선을 좀 많이 넘었다고 시장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이 부분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목요일 저녁에 발생한 상황이죠. 대충돌이 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있자면 굉장히 어지러지는 상황입니다.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진 않는 분위기고요. 일단은 시장의 이 상황이 좀 더 커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금요일에 일부 되돌림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해소될 이벤트가 아니라서 단기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각각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근데 머스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테슬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의 거의 유일한 피지컬 AI 회사로서 테슬라의 가치는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트럼프의 그 관계도 있겠지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선 이 제로로 만들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예.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 분야에 있어서 기술적 가치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는 단기적 이슈고 장기적으로는 넘어설 거로 보입니다. 트럼프 역시 이제 머스크와 싸움을 지속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머스크보다 까다로운 시진핑 주석과의 좀 경쟁도 있는 상황이고요. 관세 이슈를 가지고는 150개 국가를 다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푸틴과 젤렌스키를 압박해서 러우 협상도, 정전 협상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감세안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의 어떤 테슬라의 조정을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예. 싸움의 양상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 리스크 전개 상황이 감당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반응이 과도한 것인지 이런 거 체크하면서 판단은 집중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치적 이슈는 좀 단기간에 끝날 것이고 사실 머스크와의 관계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짊어지고 가야 될 게 많네요. 시진핑도 짊어지고 가야 되고 또 정치적 리스크들 등등도 더 많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면서 체크를 하자.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럼 보유십니까? 단기적인 리스크는 보되 장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좀 머리를 잘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지금 이제 뉴욕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갑자기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좋죠. 예. 네, 분위기가 좋으면서 이제 미 증시의 관심도에서 한국 증시로의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증시의 이제 투자 전략 네.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테슬라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이게 호재보다는 악재로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슈만 자체로 가지고는. 근데 이제 이번 주 보게 되면 CPI, PPI도 있지만 지난주 고용만큼 시장이 집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플의 WWDC랑 이제 엔비디아 유럽팩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관심이 끌리고 호재성 이벤트로 좀 보여지는데 과연 어느 정도 분위기를 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10년물 금리인 것 같은데요. 지금 5%를 갑자기 넘어섰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감으로 올라올 수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시가 투심도 좋고 쉼없이 올라온 만큼 어떻게 보면 작은 악재 해치펀드들이 이걸 차익 실현으로 빌미로 삼아서 조정이 나온다면 눈치 게임을 하던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어떤 지금 시장을 좀 즐기되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굉장히 좋은 비유가 있는데 네. 레이달료가 했던 비유인데요. 상승장의 파티는 즐기되 이 문 앞에서 즐겨라. 언제든 도망갈 수 있게. 근데 지금 상황은 그 문 앞에 로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파티는 즐기되 너무 문 안쪽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네, 문 앞에서 즐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네. 저희 많은 궁금증들이 이렇게 너무 직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네. 국내 증시에 지금이라도 그러면 차라리 들어가는 것이 낫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투자자분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있고 네. 중국도 있고 뭐 국장에 대한 투자도 있는데 저도 사실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 자산 배분 비중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전에는 국내 증시 특히 AI에 대한 어떤 놓침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봤고 미국과 중국이나 좀 해외 투자로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상황을 봤는데 최근에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환율 이슈도 그렇고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중으로 봤을 때 국내 투자 비중을 이전보다는 조금 높게 보는 상황이고요. 미국에 대한 관점은 장기적으로는 우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 메가 트렌드 즉 AI 테크에 대한 헤게모니를 보되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밸류업이라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떤 자산 배분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돼가면서 이제 종목들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좀 주가가 출렁이고 네. 룰루메레몬도 뭐 주가가 완전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먼저 브로드컴 좀 현금 우려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건 굉장히 네. 자연스러운 느낌인 것 같고요. 브로드컴을 보게 되면 호실적에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5% 정도 밀렸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예상치 크게 하락해서 조정받았다는 기사를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게 좀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엔비디아가 설명한 이 추론의 수요가 상당히 늘었고 그리고 구글 최근 폼이 되게 좋은데요. 구글이 TPU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론 수요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적인 ASIC 반도체로 이거를 이제 투자를 통해서 커버를 하려고 하니까 ASIC 반도체의 강점이 있는 브로드컴 자체에 상당히 이제 성장성을 기대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되어 있고 실적 발표 외에는 좀 보수적으로 조정을 받지 않았나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건 아니다. 예, 펀더멘탈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